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된다, 대선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어제는 대전, 세종에서 합동연설회,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역시 그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89.2% 누적 득표율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93.3%라는 엄청난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라든가 김지수 후보가 거의 한 자릿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로 1, 2, 3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봉주 후보가 1위였는데 김민석 후보가 따라잡아서 계속 1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어제 그제 이 투표에서는 3위였습니다만 누적 득표율로 보면 여전히 2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김병주 후보죠. 경기도 쪽 국회의원인데 김병주 후보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18% 얻었면서 김병주 후보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역시 그 고향이죠.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위 차지했습니다. 5명까지 최고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5위 이현주 후보가 11.56%고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6위인데 11.54%. 그러니까 0.02%포인트 차이로 지금 이현주 후보가 5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10.5%니까 한 1.5% 정도 차이가 나죠. 5위하고요. 근데 남은 데가 이제 수도권, 서울입니다. 서울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후보들이 수도권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영배 후보를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좀 마지막,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투표가 순위를 다 가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현주 후보라든가 전현희 후보, 또 민영배 후보의 경우도 10.5%를 얻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5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선우 후보도 서울인데 현재 5% 꼴찌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도 서울이 지역구니까 또 여기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좀 조용히 치러진 것 같은데 특히 그 올림픽하고 겹쳐서 특별히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봉주 후보 때문에 그러는데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전당대회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 이러면서 정봉주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고 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전 대표를 최고위원 선거에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정봉주 후보를 향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연일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광주 경선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좀 뜨겁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그 찌라시로 돈 내용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조그만 비판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행정가 출신들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윤석열이하고 이재명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걸 뜯어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서 소꿉놀이 하면 또 대선에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자기 선거 운동만 하면 되는데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한테 이재명은 제왕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찌라시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내가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꾸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지들의 모함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본인이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동지들이 나를 모함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재명 말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1등이 지금 이재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꼽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봉주 후보가 물론 입이 좀 거칠고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60년생이니까 이제 60대 중반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옛날에 했던 낙검수 시절에 했던 그 입을 지금 그대로 좀 놀리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데 그게 이재명 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파리 하고 있죠.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재명 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오늘 정봉주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이재명 파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재명 파리 한 사람들을 암덩어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걸 도려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암덩어리고 누가 이재명 파리를 했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자회견이야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좀 구체적인 걸 좀 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된다. 대선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봉주 후보가 했던 기자회견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파라 호가호위 정치, 이름파라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져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었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에게 박수 대신 차가운 독방을 선물한 이명박 정권, 그 이명박에게 최종 면죄부를 준 BBK 특검, 그 특검 파견 검사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사, 14년 뒤 그는 대통령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정봉주의 숙명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고 정권 탄환의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들으셨다시피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광주에서 기자들한테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진짜 했는지 이런 것부터 규명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다음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죠, 정치인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제왕적인 사람이다. 조그마한 비판도 참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 어떤 근거를 좀 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선거인데 당내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